안녕하세요. 양희사의 금융가의 양영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법인세 인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이제 뉴스와 또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은 이 법인세 인하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실제 추경호 부총리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여러 언론들이 인용하는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현재 유효 법인세율은 우리나라가 25.1%라고 해요. 원래 상한이 25%였는데 뭐 각종 세금들 더 내고 하는 것들 하니까 25.1%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쨌든 25%에서 22%로 3%포인트를 인하하면은 한국투자증권이 얘기하는 그거는 뭐냐면 코스피 200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195조에서 202조 4% 증가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데에 비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추경호 부총리는 지금 부총리 시절 이전에 국회의원 시절에도 2017년, 2020년 끊임없이 계속 이 감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역시 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추 부총리의 그 감세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거냐면요. 감세를 했다. 그러면 기업이 당연히 세금 더 내야 될 걸 덜 내니까 수익이 더 생기겠죠. 그러면 기업이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적극적인 투자를 할 거고, 투자를 하면 일자리 창출되고, 그다음에 성장 잠재력이 상승하고, 그리고 당장은 세금이 덜 들어오겠지만 결국에는 이 파이가 커지니까 세수 기반 확대가 돼서 경제 선순환의 이런 고리들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고리는 뭐냐면 감세를 했을 때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느냐, 요겁니다. 요게 그 증명이 된 건지 또는 설득력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거에 대해서 굉장하게 반론을 제기하신 분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준규 교수님이죠.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그 미시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16일에 그 블로그 홈페이지에 이제 올리셨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시중에서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분의 기본적인 생각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은 기업이 있을 때 기업의 목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고, 그럼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이 결국에 결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생산량을,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면 휴대폰을 100만 개를 만들 거냐 1000만 대를 만들 거냐, 이 생산량을 정하는 데에 있겠죠.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면 기존의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지 않는다고 가장 간단한 상황을 했을 때, 생산량이 0이면은 이윤도 0이겠죠. 보통 이윤은 프라핏이니까 그거에서 이제 파이 요 기호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을 예를 들어 1000대만 생산해야 되는데 10,000대를 생산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생산량이 너무 많으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윤도 너무 0에 가까운 그런 지점이 있겠죠. 그리고 실제 미시경제학적인 그런 툴들을 사용하면은 요런 예쁜 요런 곡선을 하나 얻게 됩니다. 요거는 미시경제학에서 학부 수준에서 많이 배우고, 또 굉장히 이제 논리적 정합성이 굉장히 꽤 높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Q스타라는 적정한 생산량이었을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 그러면은 기업은 이 지점에서 생산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많이 들어왔던 얘기니까요. 아마 요거에 대해서는 추경호 그 부총리도 충분히 인정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0%라고 써져 있는데요. 0%라는 건 뭐냐면 법인세가 0%라는 거예요. 그럼 법인세가 0%라는 것은 이윤이 그대로 기업이 다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가정을 합니다. 이준규 교수님은요. 만약에 법인세를 10%를 0에서 10%로 올렸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기업이 마주하는 자기의 이윤, 이 곡선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전에는 자기 이윤이 여기였어요. 그런데 그 이윤에 대해서 법인세 10%를 매기니까 10만큼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윤이 요만큼이니까 또 10만큼 떨어지겠죠. 이 점도 마찬가지로 10%만큼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쭉 이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또 곡선이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이게 법인세를 올렸다. 그러면 기업의 생산량과 이윤 곡선은 그대로 밑으로 이렇게 10%면 10%만큼 떨어진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10%로 올랐어요. 그러면 기업은 어디에서 생산을 하나요? 이윤이 가장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생산하겠죠. 그러면 그게 어디였냐면 예전에는 이 지점에서 생산하는데 이윤이 이 곡선에서 이윤이 가장 극대화되는 지점은 여기겠네요. 그러면 여기 뭐 파이 1 이렇게 해준다면은 그 지점에서 생산량은 아까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죠. 여전히 Q스타. 왜냐하면 모든 점에서 이 원래 있는 거의 모든 점에서 10%씩만 떨어지기 때문이죠. 다 법인세가 10% 증가했다면 20% 증가해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 10%, 20% 이렇게 법인세가 증가하더라도 최적 생산량은 Q스타로 변하지 않는다. 예. 처음에 여기에서 생산했다가 이건 법인세가 0%인 거고 법인세가 10% 올라와도 여전히 생산량은 그대로 Q스타에 이르고 있다.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자, 법인세를 낮춰줬어요. 그러면 기업은 뭐가 생기나요? 기업의 이윤은 올라가지만은 여전히 생산량은 Q스타에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생산이 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투자가 더 증가되지도 않고 고용이 증가되지도 않는다. 전체적인 국민소득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추경호 부총리가 제일 먼저 했던 법인세가 인하되면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이 전제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법인세와 생산량으로 나타내면은 자, 법인세가 0일 때는 생산량 Q스타였어요. 그 다음에 법인세가 10%일 때도 Q스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너무 많으면은 법인세가 너무 높으면은 예를 뭐 극단적인 경우 100%라고 해보면은 자기가 수익 나봤자 100% 다 정부가 세금으로 뺏어가니까 생산 하나만 하겠죠. 그러면 거기서는 생산량이 0이 되겠죠. 그 이상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계단 같은 모양의 최적 생산량이 이렇게 주어질 것이다. 물론 더 복잡하게 얘기하자면은 뭐 이제 법인세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서 점점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뭐 우리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까지 이론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대략 전체적인 개념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이론이었고요. 그냥 아주 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가상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자, 최근에 보면은 금리가 3%에서 5% 뭐 이렇게 뛰고 있죠. 예, 그 뭐 금리 많이 전 세계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그에 맞춰서 한국은행에서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가 3에서 5%, 2% 올랐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는 25%에서 22%, 뭐 3% 내렸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자, 그리고 한 기업이 있어요. 뭐 한 기업이 이제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자기 자본을 갖고 조달할 수도 있지만은 그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되니까 은행에서 빌렸다,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 생각을 해봅시다. 1조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은 10%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규 투자를 1조 원을 하는데 영업이익률은 10% 이런 걸 딱 했을 때 두 가지를 가져가는 거죠. 금리가 2% 오르고 법인세는 3% 내렸을 때 이 기업은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금리 조달 비용은 전체 1조에 대해서 2%죠. 200억이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법인세 감소로부터 기업이 수익이 더 나는 거는 영업이익률이 10%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뭐 그냥 뭐 평균 정도 수준이니까 1,000억에 번 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그 법인세가 줄어드는 게 3% 줄겠죠.
그러면 법인세 감소는 30억 감소한다 이거죠. 그러면 비용은 200억, 법인세로 감소되는 거는 30억이니까 사실 기업이 투자를 결정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법인세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작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게 영업이익률이 10%다 이렇게 했을 때는 금리가 1포인트 증가하려면 그거에만큼 그 비용을 상쇄하려면 법인세가 무려 얼만큼 감소해야 되냐면 10%포인트 감소를 해줘야지 그 금리 효과를 보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까지 얘기는 뭐냐면요. 법인세 인하 이게 곧 기업의 투자 증가 요렇게 되는 이 논리에 굉장히 하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법인세 감소했다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투자하나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여기서 이제 한번 보면은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돈을 벌 것 같으면 투자하는 거죠. 근데 기업이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돈 벌 자신이 없구나. 전망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망이 좋다. 돈을 벌 자신이 있다. 그러면 일단 투자 계획서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게 뭘까요? 금리 보고, 만약 수출 또는 수출입하는 회사라면 환율 많이 볼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뭐 순서대로 한 건 아니지만요. 노사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법인세는 저 밑에 가 있는 항목이라는 거죠.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뭐 삼성전자의 뭐 사장이에요. 그러면 올해 10조 투자해야 되는데 법인세가 너무 높아.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법인세를 인하하면은 그만큼 기업의 주인이라든지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몫은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그걸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는 저 뒤에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실증 연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법인세 인하가 효과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서로 반박이 있었는데요. 일단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준규 교수님의 그런 이제 그 설명은 일단 단기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그 설비들이 고정이 돼 있게 하기 때문에 생산량하고 최적 생산량하고 또 이 이윤하고 관계는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쁜 종 모양의 이런 곡선이 나오는데 장기적으로는 미지수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사실 케인즈가 뭐 그런 말도 했죠. 우리는 장기적으로 다 죽는다 그런 말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장기적 효과는 좋을지 안 좋을지 그 애매한 그런 효과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거는 뭐냐면 해당 국가의 경제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의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상황에도 마치 법인세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주장하면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많겠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최근에 추경호 부총리의 생각은 그런 거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법인세를 인하해야지 기업이 살아나고 기업이 투자를 또 많이 하고 결국에는 뭐 세수 기반도 확대돼서 국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거는 법인세라는 것은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 밑에 있는 그 굉장히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요게 이제 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또 신자유주의하고 연관이 돼 있죠. 신자유주의 논리 중에서도 제일 저급한 논리들 중에 예를 들어 이제 신자유주의의 그 뭐 거목들 있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이런 거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저 밑에 좀 한 3류쯤 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한 연구자에 의해서 실제 법인세를 내렸을 때, 인하했을 때 이게 GDP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를 연구한 팀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총 연구 횟수는 42개의 그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논문에서
각각의 이제 추정치들이 있었겠죠. 어느 나라는 어떻게 됐고, 어느 나라는 어떻게 됐고 해서 그 추정치들을 쭉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뭐 보통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직접 어느 주제를 그 연구한 건 아니라 여러 연구 자료들을 모아서 이 연구 자료들을 쭉 한번 합해 보니까 통합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여준 거는 뭐냐면 법인세가 1% 포인트 뭐 25%에서 24%로 감소했을 때, 이때 이게 해당 국가의 GDP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0.2, 이거 제가 잘못 썼습니다. 0.02%가 증가한다. 이 정도면은 다시 말하자면 법인세를 10% 인하했으면은 해당 국가 그거에 GDP의 0.2% 이게 증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이 점들이 뭐냐면 법인세가 1% 했을 때 얼마나 그거를 많이 해주느냐인데요. 평균이 보면은 요 점선으로 된 데가 0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평균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0.02인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마이너스 0.0이라는 게 GDP가 법인세가 1%포인트 감소했을 때 GDP가 0.02% 증가한다라는 이게 이제 요게 평균치고요. 보면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있죠. 그러면 이거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그게 과연 법인세 인하가 GDP에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게 영향이 없다.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법인세 인하가 해당 법인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맞습니다. 주가를 올리고 이런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 법인이 법인세 인하에서 생긴 수익을 가지고서 투자를 많이 하고 생산을 늘리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일종의 뇌피셜에 가까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가 했던 법인세 인하, 그 다음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이거는 거대한 뇌피셜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사실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증명해내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명박 정권에서 내렸을 때, 법인세를 내렸을 때 투자가 늘어났다, 그런 거를 실증적으로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법인세 인하 곡선하고 굉장히 또 뭐라 그래야 되나, 맞닿아 있는, 연결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레포 곡선인데요. 레포 곡선은 이게 누구랑 만든 거냐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딕 첸이라고 부시 정권에서 부통령,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 아주 유명한 분들이죠. 그 다음에 레포 교수가 오래전입니다. 그러니까 74년 이 정도니까 지금 이게 벌써 거의 50년 전의 얘기네요. 50년 전에 뭐 식당에서 이제 서로 뭐 정책에 관련된 토론을 하다가 레포 교수가 냅킨에다 스케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레포 곡선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직관적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뭐냐면 법인세가 0%다. 그럼 여기가 법인세예요. 0%다. 그러면 정부가 받는 세금 수입, 세수는 0이겠죠. 자, 그 다음에 법인세가 100%다. 그러면 아무도 생산을 하려고 안 하니까 정부가 받는 세수도 또 0입니다. 그러면 법인세가 중간에 어딘가에 있다. 그러면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할 테니까 법인세를 내겠죠. 그러면 세수는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레포 교수는 아주 간단하게, 법인세가 0%, 100% 있을 때 0이니까 중간에 는 어떤 가장 이 최적의 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까 했던 거하고 굉장히 유사하지만 Y축하고 X축에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좀 다르죠. 아까는 여기가 생산량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윤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법인세하고 정부의 세수,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거의 굉장히 큰 단점은 뭐냐면요, 이게 이런 모양이 이렇게 종을 거꾸로 이렇게 해준 이런 모양이 될 것이냐,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사실 어떤 모양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모양도 가능해요. 0보다 크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모양도 되고요. 어떠한 모양도 가능한데,
이게 하필은 이렇게 되느냐, 요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현재 이게 경제학계에서는 일종의 이제 찬밥 신세야.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아마 누가 이제 이 레포 곡선을 얘기했다 그러면은 경제학에서 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건데요. 요런 예쁜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까 이준규 교수님의 그 생산량과 이윤 곡선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생산량에 따른 이윤 곡선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까 같은 그 이준규 교수의 그런 설명은 그거는 뭐 표준적인 설명이니까요. 이게 0%였다. 그 다음에 10%였다. 아주 간단하죠. 설명이 굉장히 10%, 20% 이렇게 설명이 간단한데 그 법인세가 변함에 따라서 이 생산하는 그 법인이 생산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그 최저점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하게 변해야 되고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 이론적으로 정합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최적 생산량의 그 관계는 이게 결국 레포 곡선으로 이어지고 하는데요. 그게 꼭 법인세를 인하했다고 해서 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게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